오늘은 정화한다는 것의 의미, 마음의 정화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기 싫은 감정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또 생각하기 싫은 무겁거나 괴로운 생각을 놓아버리고 비워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에 관련된 것이 마음의 정화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기라든가 온전히 또 기꺼이 받아들임이라든가 또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길들인다, 이러한 말들이 다 마음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서 비롯된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유독히 이 정화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정화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이 정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온 방법이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적인 문제 해결법이라고 알려진 호오포노포노 라이프라고 하는 그 수행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어떤 그 영적인 새로운 차원을 열어가는 그 방법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을 중심으로 나를 되찾아가는 호오포노포노 라이프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압축적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정리를 하고 여기에 제가 해설을 조금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좀 과거 기억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괴로운 기억들이 반복 재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감정이나 생각은 어떤 대상이나 환경에 의해서 즉각 자동적으로 재생 반복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은 또 과거 기억의 정보로서 저장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미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미리 사전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버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감정이나 무거운 생각의 찌꺼기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게 여러 심리학적인 철학적인 고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호오포노포노 라이프에서는 이 감정과 생각이라든가 또 나도 모르는 어떤 잠재의식, 무의식 그리고 더 높은 어떤 신성한 존재 또 어떤 근원적인 거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책의 내용을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정화라는 게 어떤 사전적 의미가 있는가 이것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포노포노 라이프에 관한 거는 뭐 유튜브에도 뭐 좋은 영상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전적인 뜻부터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뭐 이열치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슬플 때 더 강한 슬픔, 비극적일 때 더 강한 비극적인 어떤 연극이나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막 눈물을 쏟아내고 또 기쁠 때 더 기쁘게 하는 이렇게 배설과 어떤 분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거 이게 카타르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많이 써왔어요. 그리고 정신분석에서도 억압된 감정이 있으면은 그것을 충분히 분출을 하고 해소를 하는 게 낫다. 이게 일반적인 심리요법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언어나 행동을 통해서 마음껏 분출하게 하는 거. 그래서 감정의 새로운 물길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삶의 길을 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심리적인 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호포노포노 라이프에서는요, 이 정화라는 개념을 조금 더 깊고 넓게 봅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세계를 더 확장을 시키고 성장을 시켜가지고 온전하고 본래의 완전한 나, 그것을 여기에 DI라고 하는데 이 DI, 유일하고 절대적인 어떤 분리되지 않은 온전한 나를 회복하고 되찾아서 마음껏 자기의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여기에 정화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오포노포노 라이프에서 말하는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려면요, 이 내 안에 있는 이 가족, 이 세계의 가족의 개념을 좀 이해하는 게 좋거든요. 이걸 뭐 여러분들이 다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으로 우리의 의식 세계가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환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표면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운이필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나예요. 그런데 내가 자칫 방치할 수 있고, 또 내가 버렸던, 그래서 내가 몰랐던 나, 또 우리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떤 상처받은 내면 아이, 그 개념이 포함이 됩니다. 운이필이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이게 있고, 아우마쿠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성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누구냐면은 우환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포노포노 라이프에서 그 수행법에서 말하는, 이 명상에서 말하는 이 독특한 이 이해법인데요. 우리가 의식은, 자아의식은 굉장히 표면적이고 어떤 그 집착과 어떤 고통을 유발하는,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오히려 엄마라고 본다는 점이에요. 이 표면의식이. 왜냐하면 이 의식이 없으면은 사실은 내 잠재의식이나 버려진 내 무의식, 내가 돌보지 않은 이 무의식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오히려 자아의식이고요. 우환이고, 운이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돌보지 않은, 내가 미처 몰랐던 바로 그것을 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이입니다. 내가 돌봐야 될 아이다. 그래서 아빠인 아우마쿠마하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표면의식인 내가, 우환해가 아우마쿠마라고 하는 아빠하고 만나서 버려졌던 나, 그리고 이 운이필이라는 게 어떤 거 방치된 나, 나도 모르는 나, 내 기억 속에서 잠재된 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운이필이라는 개념도 엄청나게 좀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어렸을 때 나도 몰랐던, 태어난 이후에 내가 몰랐던, 또 방치됐던 나의 모습,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좀 거창하게 말해서 이 우주가 탄생되고 나서부터 잠재된 어떤 인류라고 하는,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그 생명체, 무생명체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것에 잠재된 기억을 다 저장하고 있는 게 운이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이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운이필이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알아주는 게 우환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성의 존재인 아우마쿠마하고 만나서 이 버려진 나,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개념인 것이죠. 전체 우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이필이를 어떻게 잘 돌보느냐, 이게 호포노포노 라이프에서 가장 강조하는 독특한 수행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운이필이는 사실은 우리 몸과 어떤 그 본능적인 감정, 느낌, 신체 감각,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운이필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체 감각, 느낌이나 본능적인 감정, 느낌에 더 주력해서 자연스럽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모르나 여사의 12단계 방법도 있고요. 근데 그것의 총체적인 결과가 뭐냐면은 이 미용감사라는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그때그때 괴로운 기억, 어떤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표면의식에 올라올 때마다 말로 진심으로 가슴으로 느끼면서 중얼거려 줌으로써 나도 몰랐던 나의 그 내면 아이, 나의 운이필이죠. 그것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의 운이필이를 돌봐준다는 것은 이 우주 전체에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나를 정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대, 그 다음에 어떤 공간, 대상, 이렇게 확장을 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DI로서 온전한 나를 회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큰 틀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이제 정화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정화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가 되겠죠.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정화한다는 뜻이 뭐냐, 이것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나 자신을 먼저 청소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청소하려면 청소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 청소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 경험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저장된 어떤 부정적이고 어떤 나쁘고 괴롭고 싫은 그런 기억들이에요. 기억 정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억들 정보가 순간순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떠오를 때마다 그 과거 기억 정보를 정화하는 것이에요. 그 정화하는 방법이 바로 나 자신을 향해서 미움 감사하는 것이죠.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가슴으로 느끼면서 내 안에 그 잠재된 무의식, 그 내면 아이죠. 운이피리를 돌봐주는 것이에요. 이게 정화인데 여러 가지 정화 도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순간 이 정화의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기억 정보로부터 잠시 노연하게 되고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게 영감, 직관,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영감에 의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으로서 새로운 차원의 나의 의식을 갖게 되고 나의 가장 적합한 삶의 길을 저절로 찾아서 앞으로 내가 나아가게 되고 그에 맞는 환경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방을 청소하는 것과 같다.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을 청소하면 이제 필요 없잖아 하고 버리는 것도 있고 없어졌던 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정리해 놓지요. 마찬가지로 정화를 하게 되면 우리의 과거 기억들은 올바른 곳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 안에서 변화가 생기고 같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엄청 뒤죽박죽인 가방 속에서 상한 샌드위치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상한 샌드위치가 과거의 부정적이고 나쁘고 괴로운 어떤 감정, 생각들이라고 할 수 있죠. 계속 재생 반복이 되거든요. 이제라도 알아차려서 다행이다 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마찬가지로 무의식 상태에서 계속 쌓여온 것을 마침내 내려놓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청소하는 것이고 등에 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돌봄과 친절과 관심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돌보는 것이냐, 누가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운이피리, 내 안에 방치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굉장히 큰 과거의 기억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운이피리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가 내 잠재의식을 먼저 돌보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이고 나쁘고 어떤 나를 괴롭히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딱 드러날 때마다 내가 내 잠재의식, 운이피리를 관심을 주고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내 잠재의식을 돌보고 나서 정화하고 나서 상대나 어떤 세상, 바깥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 마음이 전달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화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무의식, 잠재의식을 운이피리를 돌보는 것이다. 그래서 케어테이커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나의 잠재의식을 관리한다. 내가 몰랐던 내 안의 아이를 관리하고 보살핀다. 그래서 친절하게 내 몸의 느낌을 관찰한다든가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그대로 머물러서 느낀다든가 그 몸의 흐름대로, 몸의 감각 느낌의 흐름대로 내가 따라주는 거. 이게 바로 내가 나를 보살피고 관찰하고 돌보는 정화한다는 의미의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대화한다는 뜻이에요. 정화한다는 것은 대화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말을 건넨다는 뜻이죠. 누구한테? 표면의식인 우한애가, 잠재의식인 나도 몰랐던 내 안에 무한한 잠재의식인 운이피리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하고 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벽들에게 의인화시켜서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다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죠. 뭐 벽아, 거기 서 있어서 고맙다. 또 오래 떠나왔던 어떤 옛날 장소에 가서 집아, 그동안 내 몸을 보살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아낌없이 인사를 하고 정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공간에 가서 또 그렇게 돌보는 것이죠. 우선 버려졌던 내 감정이나 몰랐던 내 무의식을 발견을 하고 자꾸 말을 건네주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화한다는 뜻의 세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화한다는 것의 의미를 간단하게 감이라도 잡고요. 이 책의 내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호호포노포노의 정식 명칭은 여기 나와 있듯이 셀프 아이덴티티 스루 호호포노포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호포노포노라고 하는 어떤 수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명상법을 통해서 진정한 나, DI라고 하는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그러니까 우한해라고 하는 표면의식하고 우니필이라고 하는 잠재의식하고 아우마쿠마라고 하는 신성, 아버지, 이 셋이 완전히 결합된, 분리되기 이전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그 나를 호호포노포노 라이프를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호호포노포노라고 하는 것은 하와이 말인데 호라고 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포노포노라고 하는 것은 완벽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잘못되고 오류가 있는 불완전한 상태를 이 완벽한 상태로 회복시킨다. 잘못을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하와이의 전통적인 어떤 삶의 문제 해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어떤 이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반복되는 그 삶의 패턴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그 훌륭한 시사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요, 이 세 가지 차원의 나를 이루는 이 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안에 깃든 세 차원의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한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우한해를 정말 면밀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우한해라고 하는 것하고 이 우니필이라는 게 뭐냐, 또 아우마쿠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수행을 하고 또 혼자서도 셀프로 호호포노포노를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안목이 열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다음 편에 이어서 좀 끊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중단을 하고요. 좀 끊어서 이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세계, 나를 이루고 있는 이 세계의 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